자, 오늘 인류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 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을 좀 할 건데, 교육과정상에서 올해 그 1월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하는지 우선 체크를 하고 갈게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데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에 관련된 것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22 개정의 그 공통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미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미술 고등까지 해서 미술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미술 창작.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미술 감상과 비평. 그 다음에 2022 개정 융합 선택 과목에 미술과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볼 거고, 지금 여러분들 다 못 외우니까 우선 여기까지 볼 거예요. 융합 선택이 요거는 시험 문제 한번 거론했으니까 한번 거론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모형 이론도 역시나 이건 3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거를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우리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법, 그 다음에 평가까지 진행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는 평가는 좀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크게 뭐 지금 1, 2월에 꼭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는 나중에 다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2022 개정 공통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미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목차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2 개정 중학교 미술의 교육과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물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독을 하는데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 내가 그럼 본데 또 보지 않고 그래도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설계 뭐 개요를 좀 봤다. 그러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적던가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성취 기준이 중요하니까 요것도 봐야겠다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겠다라고 여기다 써놔도 되고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다 해가지고 교수학습 방법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술 고등도 이제 봐야겠죠. 이것도 개요를 위주로 볼지 성격을 위주로 볼지 이걸 선택적으로 찍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체크를 했으면 2회 때 그 부분을 또 봐도 되지만은 다른 부분을 좀 봐야겠다 하면 체크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 그러니까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료로 올려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차, 우리가 이제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재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가 이제 조금 책이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요 프린트로 조금 외울 수 있는 것만 좀 접근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책에 있는 수업 방식, 그 수업 방법에, 그 교사학습 방법에 관련된 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문서 자체가 조금 이렇게 외우기 쉽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로는 담아내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체계 성취 기준에서 기출 분포를 우선 볼 겁니다. 기출 분포. 자, 기출 분포를 볼 건데, 그 내용체계 성취 기준이 위주로 나온 것들, 그래서 내용체계가 뭔지, 성취 기준이 뭔지, 뭐 이런 게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선 명칭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출에서 우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제 성취 기준이 계속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취 기준 필수학습 요소가 나오고, 근데 사실 필수학습 요소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이제 내용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 내용 요소가 뭐냐, 필수학습 요소가 뭐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따 할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것은 성취 기준, 목표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2007년도 미술과 생활에서 미술의 이해, 과정의 내용 서술, 결국은 내용 체계가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이제 객관식에서도 보면은 7차 교육과정 내용과 바뀐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기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 바뀐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을 쓰라는 거 정도 나왔는데 역시나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 개정 미술과 고등학교 내용 체계 설명 나왔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2007 개정 중학교 미술과 내용 체계 역시 대영역과 중영역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봤는데 전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기준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걸로 보면은 16년도에 보면은 공부 개정에서 중학교 성취 기준을 통한 목표 수정하기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취 기준을 외우면은 그걸 목표를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목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중학교 거를 써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바꾸거나 고등학교가 쓰여 있으면 중학교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필수 학습 요소 대신에 내용 요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상으로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전에는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18년도에는 성취 기준 또 목표 쓰기가 나왔습니다. 성취 기준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윌슨의 평가 항목을 응용을 해가지고 쓰라고는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체크하냐면 2022 그 개정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이나 그 다음 평가 방향이라든가 교수 학습 방향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2015 중학교 내용 체계 중에 내용 요소와 기능의 정의 쓰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 쓰기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기출에서 나왔던 걸 한 번씩 다 거론하기만 해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해서 아까 했던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정의 쓰기, 그 다음에 중학교 학습 목표를 고등학교 미술 과목에 맞게 수정하여 목표 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취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중에 감상용에 해당하는 기능 쓰기, 그 다음에 2015 개정 중학교 감상용의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향, 교과 역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015 개정 미술 창작 과목에서 내용 요소 쓰기 있어요. 내용 요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작 선택 과목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외우라 한다고 다 외울 것도 아니지만 저는 우선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부터 외워라, 이거부터 외워라, 이거부터 이제 해야 된다라고 중요한데 외우면 다 외우면 좋아요. 다 외우면 좋은데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의 영역은 꼭 외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우기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2022 개정 역량이 나왔습니다. 자, 역량 같은 경우는 2015도 역량이 있었지만 역량의 변화 과정은 아직 나오진 않고 그냥 역량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 범주, 그 다음에 2015 개정과 비교해 가지고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설계 개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요번에 2020 여기 보면 2025 학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변별을 주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많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나오라는 법도 없고, 하지만은 교육과정은 나올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별이 굉장히 컸다. 그때 당시 뭐 16점 이상 됐으니까 굉장히 컸다란 말이죠.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쉽게 나왔어요. 미술과 매체 내용 요소가
미술과 매체 과목의 내용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고 2022 중학교 미술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쓰기. 요게 조금 쇼킹했는데 아무래도 난이도 맞추려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에 외우는 게 너무 치중하기 싫다. 그러면 정말 제가 찝어주는 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4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3문제 이상만 맞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 이상 맞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나왔어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외워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못 쓴 사람도 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쓴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 점수가 약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4문제에서 3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예를 들어서 4점짜리면은 뭐 1점은 놓칠 수도 있고 2점은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점수를 크게 놓치진 않아요. 이런 거 하나 안 외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외우라는 건 외우고 갔는데 이것도 나왔어요 저것도 나왔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살짝 놓쳐도 여러분들 점수에 큰 데미지는 없다. 어쨌든 외우긴 외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보시면은 내용 요소 나왔죠. 그 다음에 주로 나오게 되면 감상 영역이 많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성취 기준 빈칸 채우기가 나왔단 말이야. 성취 기준은 그냥 쓰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별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약간 변별 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교육과정이 약간 변별 주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는 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기준에서 여기서 왕창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교수학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유의사항은 요즘에 그러니까 유의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나오지는 않고요.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박물관 수업 전시 내용 뭐 감상학습 내용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크게 어떻게 보냐면 감상학습 자체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미술관과 학교에서 이루어진 감상 수업의 차이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귀납적 수업 모형, 귀납적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귀납적 수업 모형과 반응 중심 수업 모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수업 모형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왔죠. 그 다음 창의적 문제 해결법 나왔죠. 그 다음에 형태종합법 같은 경우 나왔고 발상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RCS 이론을 적용한 학습지도안 객관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RCS 모형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미술관 교육활동 객관식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브루너의 3가지 표상 형식 이런 거 나오는데 요즘에도 사실은 브루너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어요.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시어 모형, 설계 모형까지는 약간 오버하고 그 다음에 블룸의 목표, 블룸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기준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캠퍼 기법 같은 경우는 발상법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법과 그 다음에 귀납적 수업 방식과 그 다음에 반응 중심 학습법 그 다음에 직접 교수법까지 해가지고 이 4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방식에서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 해당되는 단계에서 쓰이는 발상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캠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반응 중심 수업 모형 나왔죠. 발상법 중에 마인드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업 모형 PBL 단계에서 PBL 교과 역량 쓰기랑 해가지고 PBL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에서 우리가 4가지 방식 외에도 구성주의 학습법에서 PBL 문제 중심 학습법과 프로젝트 학습법이 겸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네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요거는 어차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의 우리가 수업 모형과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교수법이 나왔었어요. 인지적 스캐폴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이넨 미술관 박물관 학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학습 방법에서 감상학습 방법 자체에서 거론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타바의 귀납적 사고 모형, 귀납적 사고 모형 나왔죠. 귀납적 수업 모형 단계에 쓰는 게 또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반응 중심 학습법, 개의건의 비평, 그래서 간의 수업 사태 해가지고
뭐랄까, 반응중심 학습법이 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빠짐없이 계속 계속 나오든 아니면 한 텀 쉬든 해든 어쨌든 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역시나 창의적 문제 해결 명칭 단계 쓰기 브레인 라이팅 방법. 요건 2024년. 요거 내가 잘못했다. 25년이라 해야지. 이건 2025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리고 낯설지가 않죠. 계속 이제 문제 해결법에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이 중복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계 쓰기 나오고, 브레인 라이팅이 이제 발산법 중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나오는데, 요거는 거의 많이 했던 거라 다 맞출 수가 있었고, 마인드맵 명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레나스 대화 중심 감상법의 명칭 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자, 총론미 교육과정 변천은 이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과거의 교육과정의 변천 중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나왔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변천이 나왔다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최근에 2022년도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2025년도 지금 현재로서의 변천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 필수학습 요소의 목적 2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수학습 요소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목적 2가지. 그 다음에 2009 개정 중학교 감상 영역의 중영역 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중영역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걸 외워야 되나요? 라는 게 아니라 2009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와 그 이전 시기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09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그래서 중영역과 대영역에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화 과정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필수학습 요소는 변화 과정은 아니지만 필수학습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내용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과정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자체 평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행평가 위주로 나오죠. 수행평가. 그래서 2005년도부터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식 잠깐 보면은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7차 교육과정 평가상 유의점인데, 이건 교육과정상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07 개정 미술과 고등학교 내용 영역 평가 용어, 그 다음에 타당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글레이저 수업 모형을 통한 평가 기준이 또 나왔었고요. 타당도,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봤느냐? 평가의 자체 내에서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우리가 2가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상에서 나오는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 되고, 또 하나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평가의 방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든의 평가도의 과정폴리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2가지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평가를 어떤 학자가 어떻게 제시를 했고 그거를 개발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 관여된 사람 딱 2사람이 돼보니까 3사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윌슨과 가드너와 그 다음에 아이스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드너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아이스너도 나옵니다. 그 다음 평가 계획 내용 소설은 교육 과정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채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수행평가 종류 쓰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채점 기준표 수정하고, 루브릭 일화기록법. 그래서 이제는 루브릭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평가적 발문, 효과적 발문을 위한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문적인 요소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폴리오 또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 평가의 신뢰도, 공정한 방안 이런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오,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관찰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까지 깊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거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이 준거 참조 평가, 성장 지향 평가, 수행 평가의 특징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법이 연구보고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기평가의 학생 입장의 장점, 그래서 역시나 수행 평가 중에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장점 두 가지. 포트폴리오도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5년 관찰법에서 지나친 일반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요거 해가지고 요것도 교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을 봤어요. 기출 보니까 어때? 이 기출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함축적인 요소들이 일반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역을 넓히거나 엉뚱한 것을 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거론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해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1, 2월에는 제가 이제 체크하는 부분만 해가지고 조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데 이게 교육과정은 좀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암기를 좀 하면 됩니다. 설계 개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지금 여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를 접근할 거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나오긴 해요. 반드시 나오긴 하는데 어렵게 나오느냐, 다 쓰게 나오느냐, 아니면 일부만 쓰게 나오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가 방법과 방향인데,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씩만 칠게요.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방향과 방법 같은 경우는 나올 여지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는 하지 않지만 보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체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도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문제 나온다면 1문제는 맞출 수가 있고, 나머지 1문제는 이런 거나 이런 데서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4문제 나와도 2문제, 3문제는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학교급 말고 고등학교나 이제 선택 과정의 그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다 포함됩니다. 이 내용 책임 성취 기준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설계 개요가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그걸 좀 볼게요.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아쉽게도 좀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시험 문제에서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죠. 자, 설계 개요,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미술과 공통교육과정은 총론에 제시한 인간상 및 역량과 연계해가지고 심리적 감성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시각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을 미술과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으로 설정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야 되는 것이 역량을 외워야 돼요. 심리적 감성 역량,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역량, 시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내용 명칭부터 알아야 되고 내용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이 교과 역량을 토대로 학생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과 공통교육과정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술과 공통교육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 및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구성체계를 갖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성격 및 목표, 우리가 성격 보고 이제 성격 볼 거고, 목표도 볼 거고, 내용체계, 성취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구성체계, 그래서 평가 방향과 평가 방법, 뭐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방향,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이죠.
성격, 그 다음에 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체계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구성됐다. 요거를 체크해야 돼요. 내용체계는 뭘로 돼 있다?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그다음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용체계는 뭘로 구성됐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교과 내용을 구분하는 큰 단위인 영역은 영역. 여기서 내용 체계에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용 요소를 그랬는데 여기서 뭘 본다? 영역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영역을 먼저 볼 거예요. 영역을 보는데, 교과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인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미적 체험 영역은 감각과 사고를 연결을 통한 미적 감성을 기르고 알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소통하게 된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요것은 우선 킵을 할게요. 물론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미적 영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격 개요에서 감각과 사고를 연결을 통해 미적 감성을 기르고 알문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미적 감성 이런 데를 비워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비워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긴 물론 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까지 다 한다면 외우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서 아까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있다고 그랬죠. 핵심 아이디어는 각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래도 요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의 정의와 의미, 의미와 정의와 의미, 그 다음에 역할 등을 포괄해서 세 문장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것이 중요하니까 체크만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중요하죠. 내용 요소는 중요한데 핵심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 내용을 성정한 것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로 구분해서 학년, 군별, 학교 급별로 위계했다. 그래서 내용 요소는 중요합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비워놓을 수 있고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 내용을 선정. 그래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범주로 구분해서 학년, 군별, 학교 급별로 위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지식이해는 미술과 학습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이해, 요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과정기능은 미술 지식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고 사고 및 탐구 과정을 미술 고유의 절차적 지식인데 사고 및 탐구 과정과 미술 고유의 지식, 그 다음에 가치태도, 미술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의미 있고 바람직한 가치태도인데 미술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의미 있고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뭐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그냥 다 쓰라고 할 수 있어. 사실은 다 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줄 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안 쓰더라도 요게 핵심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성취 기준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 2개 이상 내용을 연계해서 진술한다. 자, 요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연결해 이걸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영역별 성취 기준 요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은 좀 변별이 있죠. 그다음에 교사학습 평가는 학습 평가는 미술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학습 강조점을 확인하고 목표 도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줄만 쳐놨는데 이것을 왜 줄 쳐놨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는 평가 방향과 방법,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 및 그 방법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성격에서 변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둘러싼 세계와 소통해가지고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인류 보편의 언어라. 그래서 미술은 보편적인 언어다. 그래서 미술은 조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내면을 통찰한대요. 그래서 미술 자체가 조형적으로 통찰을 유도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시켜서 개인의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한대요. 그래서 또한 시대의 특징과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는 미술은 과거의 동시대부터 이리까지 시공간을 가로질러 사유하게 한다. 이런 게 문제로 그냥 다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다 쓰라고 나오진 않는데 거기서 빈칸을 비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줄칠 필요가 없는데, 자, 학교교육에서 미술교과는 미술의 의미와 가치에 기초해 가지고 심미적 감성,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미술교과는 미술의 의미와 가치에 기초해 가지고 심미적 감성입니다. 심리적 감성을 함양하고 창의융합적 사고화. 자, 사고는 어떻게 한다?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럼 학교교육에서 미술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적 감성을 함양하고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사고는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표현활동을 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래서 정체성과 공동체를 확립한다. 자,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해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전인성장이에요. 전인성장, 구성주 입장이죠. 이바지하는 교과이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놓고 학교교육에서 미술교과는 어떤 의미와 가치이고 의미냐, 어떤 가치고 의미냐. 자, 심미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고,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길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해질수록 삶의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미술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타인, 환경, 세계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타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과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의 활용도가 높다는데, 특히 가상공간,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상공간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해가지고 미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표현과 소통의 도구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료 연구에서 매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캔버스의 공간의 확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표현 도구의 재료적인 요소가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신체와 사고,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확장하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디지털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우리가 순식간에 그게 GPT의 우리가 이제 그 발전 사항이 한 달 간격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 저 많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는가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활용 가치가 있는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범위를 모른다면, 그리고 미술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디지털화돼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범위나 그런 내용이 국한돼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뒤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목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목표는 나중에 한번 참고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요소는 외워야 돼요. 내용 요소는. 그래서 미적 체험이 있고 표현이 있고 감상이 있는데 뭐 요번에는 뭐 감상 위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상 위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미적 체험 표현이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 요소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용 요소가 지금 보시면은 내용 요소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공통 과정의 중학교와 지금 연계성이 있는 것이 미술 과목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자신과 세계에 대한 미적 관점, 시각 문화의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시각 문화의 다양성과 의미 전달 방식, 그 다음에 삶과 미술의 한계, 삶과 연결된 미술 이런 식으로 연계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진로 선택이라든가 이제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된 존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일반 미술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서 외워줘야 된다. 하지만은 얘네들은 독립됐다고 해서 안 외우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창작과 미술 감상 비평 뭐 이렇게 미술 매체 융합 선택 나와 있긴 한데 요런 부분들 자체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쨌든 성취 기준을 지금 1, 2월에도 외우긴 해야겠지만 내용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 요소를 우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역량에서 시각적 소통, 공동체, 창의 융합, 정체성, 심리적 감성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내용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양한 매체 기반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기반해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공동체는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하면 안 돼. 협력적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창의융합은 다양한 미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표현 활동이 되겠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의융합은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 여기서 창의와 뭐가 있어요? 융합이 있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건 됐어요. 그 다음에 융합적인 건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시키면 되는 거야. 요게 핵심이죠. 정체성은 미술 매개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세계 관계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원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은 뭘로 인해서 우리가 확립이 되냐면 우리가 전통 미술, 그러니까 전통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전통 미술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체성을 함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아무래도 다문화에 관련된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심리적 감상은 감상의 체험적인 요인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 현상을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고 심리적 감성을 기르면 됩니다. 심리적 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 교육과정이 걸려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뭐 순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미리 차근차근 외워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외워도 된다라는 것은 조금 뒤로 가져가긴 하는데 지금 이제 1, 2월부터 차근차근 외워야 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다른 영역 하면서도 중간중간 시간 내서 하루에 한두 시간 끌어내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 2000 지금 2026학년도 대비긴 하지만 이 바로 전 단계 시험에서는 이게 16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외우고 가야 되는 부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16점이 아니라 뭐 10점 뭐 8점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16점 나온 거는 좀 굉장히 좀 그 변별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되게 분포를 많이 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16점은 되게 많이 준 거고 거기서 변별을 어떻게든지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